자, 이제 이번에는 연립 1차 방정식과 역행렬 단원에서 사실 지금 정리할 거는 선생님이 왜 이제 이렇게 제작해서 수업을 하냐면은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시험 대비 시간이나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에 한다면은 수업이 너무 늘어져 버려서 선생님이 이걸 따로 제작해서 설명하는데, 자, 일단 이제 연립 1차 방정식과 역행렬의 이제 준비학부터 하자.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줄곧 배워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맞죠? 그럼 요렇게 표현했을 때 두 직선의 위치가, 그러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이 보이는 상황이죠. 맞죠? 근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기울기가 어떻고? 예, 같고요. 그 다음에 y절편 또한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이다는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직이다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 패턴에서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도 다 이렇게 잘 얘기해요. 근데 요 패턴에서는 바로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잠깐만 와보자.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를 우리가 이제 y는 2라고 바꿔 쓴다면요, y는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꼴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잖아. 그럼 요것만 하나만 제대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 누구랑 다르다고요?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다르다. 프라임 붙이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의 곱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a'을 여기랑 b랑 바꿔준다면 a'분의 a랑 b'분의 b랑 어떠면 된다? 다르면 된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일반형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a'분의 a와 그 다음에 b'분의 b가 어떻다? 다르다라고 쓰시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기울기가 어때야 되니까? 일단 같아야 되니까 b'분의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같으니까 사실은 저 원리는 똑같아요. 예. 선생님이 어차피 준비학습이고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설명합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개가 같으면은 일치. 그 다음에 a'분의 a와 그 다음에 b'분의 b는 같고, 그 다음에 c'분의 c가 다르면은, 요것만 다르면은 평행이죠. 그 다음에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되니? 그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저 식에서 유도하셔도 되고요. 예, 사실은 조금 복잡하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그냥 쓸까? 여기 마이너스였죠? 근데 기울기의 곱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넘겨서 결국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은 a 곱하기 a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니까 빨리 정리하시는 거, 혹시 까먹으셨던 분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 이제 모양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자.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선생님이 준비학습 시키고 싶었던 거는 요 모양인데,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 a'분의 a와 b'분의 b, 즉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다르면 되고요. 맞죠? 일치는 상수항의 b까지 비율이 다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은 x의 개수의 b와 y 개수의 b는 같지만 상수항의 개수의 b는 어떻다? 다르다.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립 1차 방정식과 역행렬 단원에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맞죠?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자,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행렬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y니까 자, ax 플러스 by ax 플러스 by가 뭐라고 쓸 수 있고요? 예, p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x 플러스 dy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예, 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세우면은 뭘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AD-BC 이 앞에 있는 뭐 개수행렬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아무튼 앞에 행렬에 무슨 행렬이 존재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XY는 쓰지 마세요. 자, XY를 편하게 구할 수 있죠. 그쵸? A, B, C, D의 역행렬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보통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이 문장제 문제로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 세워서 그 다음에 그거를 행렬식으로 바꿔줄 때 모양 맞추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존재성 테마가 많이 나온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존재성. 그래서 자,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다 보면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y는 0,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도 0, 이렇게 양쪽이 0인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에서는 동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좀 모양을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용어가 힘들죠. 그 동차 연립 방정식은 어차피 고등학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00인 형태니까 빵빵꼴이라고 그냥 편의상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이 빵빵꼴은 어떻게 되니? A, B, C, D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X, Y 그 다음에 뭐인 형태? 00인 형태가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A, B, C, D 이 앞에 곱해져 있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맞니?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즉 AD-BC가 뭐가 아니면은 0이 아니면은 얘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그냥 옆에다 쓸게요. XY는 역행렬 곱하기 00이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볼 필요 있니 없니? 예, 없죠. 요 앞에 계산, 역행렬 계산 해봤자 뭐뭐 곱하니까 00 곱하니까 결과는 뭐 나올 거야? 00인 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D-BC가 0이 아닐 때,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X는 0, Y는 0 이렇게 자명한 해가 나와요. 보통 자명한 해가 나오는데 너무 뻔하죠. 계산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오직 몇 쌍? 한 쌍이 나온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빵빵꼴이에요. 또는 이렇게 행렬식으로 주어지겠죠.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조건 또는 무슨 미지수가 주어졌을 때 값을 구하여라. 그럼 AD-BC는 뭐가 아니다? 자, 0이 아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BC가 0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AD-BC가 0이면은 얘 역행렬이 없으니까 더 이상 행렬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쵸. AD-BC가 0이면 역행렬 없으니까 더 이상 행렬로 풀 수
없다. 그럼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쵸? 연립방정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돌아갔을 때 선생님이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AD-BC가 0이란 얘기는 결국 AD와 BC가 같은 거고 양변을 CD로 나눠버리면은 누구와 누구와 같은 거야? CD로 나눠버리면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C분의 A랑 D분의 B가 같은 거죠. AD-BC가 0이면. 그러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어떻다? 같다. 그럼 아까 우리 준비학습에서 했죠? 그러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쵸? 기울기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둘 다 0이니까 둘 다 무슨 점 지나? 그쵸? 00 집어는 원점을 지나게 된다. 그럼 두 직선은 그쵸?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 해가 다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죠? 왜냐면은 이 직선이 일치니까 두 직선이 일치니까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이야기지 아무 점이나 다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결국 얘는 0이다와 0이 아니다의 서로 부정관계죠. 여집합 관계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멘트도 많이 나오지만 뭐 보통 시중 참고서나 뭐 보통 익힘책도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00인 해의 부정은 뭐야? 그러니까 얘랑 부정관계니까 00인 해의 부정은 x = 0, y =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멘트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빵빵골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00인 해를 갖던지 00 이외의 해를 갖던지 상황은 둘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세워졌을 때 ax 플러스 by는 p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는 q 그럼 얘를 행렬로 나타내면은 a, b, c, d에 그 다음에 x, y 그거 다 선생님 설명 끝나고 요거 한번 필기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쓰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세워지겠죠? 맞죠? PQ가 둘 다 0이 아닌 거는 뭐 0이면은 저기 빵빵골이 되니까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상황은 안 생긴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학에서는 비동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어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안빵빵골로 인식하자. 됐습니까? 그럼 이 안빵빵골에서는 첫 번째 AD-BC가 0이 아닐 때는 그럼 우리 살펴봤죠? AD-BC가 0이 아닐 때는 얘가 무슨 행렬 존재해? 그렇지. 역행렬 존재하니까 XY는 역행렬에다가 PQ 곱하시면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또는 직선에서 얘기하신다면은 AD-BC가 0이라는 얘기는 0이라는 이야기는 기울기 같다라고 그랬지. 그럼 0이 아니니까 기울기가 다르겠죠. 그럼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AD-BC가 0이 아니면은 그냥 한 점에서 만나니까 오직 한 쌍의 해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D-BC가 0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행렬로 풀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누차 얘기해드리죠.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돌아가서 AD-BC가 0이면은 일단 C분의 A와 누구와 같은 거야? D분의 B가 같아서 기울기가 어떻다?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같은 상황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나눠지겠네? 두 직선이 일치하거나 뭐 하는 거? 그렇지.
평행한 거. 그럼 두 직선이 일치했을 때는 어디까지? 상수항의 개수의 비까지 어때? 같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평행이면은 상수항의 개수의 비는 어떤 거다? 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평행인 상황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 모양을 아신다면 다시 연립방정식으로 굳이 돌아갈 필요 없죠. 행의 비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쵸? C분의 A, D분의 B, Q분의 P를 비율만 살펴보신다면은 언제 해가 무수히 많은지 언제 해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해의 존재성을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해 드린다면요. 자, 해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문제, 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00 이외에 이런 문제들은 일단 모양부터 판단하십니다. 이게 빵빵골인지 안 빵빵골인지 판단하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빵빵골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해는 둘 중에 하나. 됐니? 해는 둘 중에 하나.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한 쌍 또는 00이네. 됐죠? 그 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00 이외의 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빵빵골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지만 결국 디테일하게는 세 가지죠. 그쵸? 그럼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행의 비율이 달라. 즉 AD-BC가 0이 아니야. 그럼 몇 쌍의 해? 한 쌍의 해고요. 그 다음에 행의 비율이 세 개가 다 같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그 다음 앞에 비율 갖고 이쪽 비율이 다르다면 해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개념 잘 정리하고 바로 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